이거는 복습용이니까 나중에 잘 뭐 이해 안 되면 좀 까먹었으면 좀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에 극한 요거까지만 정리를 할 건데요. 뭐 노트가 없는 분들은 여기 예제를 몇 가지를 하고 등비수열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적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볼게요. 2 n제곱 이거 이제 등비 수열이죠. n이 1, 2, 3, 4, 5, 6 이렇게 되면은 2, 그 다음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열을 좀 해보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결국은 어때요? 엄청 커지는 숫자가 되지, 그지? 엄청 커지는 숫자. 또는 이거를 마치 n이 x처럼 생각해서 모든 실수를 넣는다고 해도 이거 지수함수 증가하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어쨌든 값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시 몇 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2도 그렇고요. 2분의 3도 볼까? 1.5. 1.5도 거듭 제곱을 할수록 계속 커지겠지, 그지? 그렇구나. 그 다음에 밑을 1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의 n제곱 얘는 마치 공비가 1짜리인 등비수열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뭐야? 첫 번째 항도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세 번째 항도 네 번째 항도 아무리 n을 키워도 얘는 1이야.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가볼게요. 2분의 1의 n제곱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의 n제곱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계산할게요. 4분의 1이고 3 집어넣으면 8분의 1이고 이렇게 됩니다. 어때?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자꾸 커지니까 이거의 전체의 값은 0으로 수렴하는 게 보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도 한번 나열해 볼게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 넣으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네.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값 자체가 어때요? 절대값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지?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결국은 이제 등비수열의 공비의 크기에 따라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일반화를 시킬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어때요? 왔다 갔다. 이거는 수렴이 아니지, 그지? 이거는 진동 발산한다 그랬어요. 발산이야. 자, 그 다음에 뭐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부호도 왔다 갔다 거리고 절대값의 크기도 점점 커지죠, 그죠? 이거는 무한 진동이라고 했고 얘도 발산이야. 발산. 자, 요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 보건데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수렴하는 조건들이거든. 물론 발산하는 조건도 구분을 해야겠지만 수렴하는 조건들을 보니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2나 3이나 이런 애들을 넣으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1은 1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2분의 1, 그 다음에 더 작은 마이너스 2분의 1도 다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녀석들은 다 수렴하네요. 그죠? 그런데 조금 다른 건
1은 1로 수렴했지만 마이너스 1이 공비로 있는 등비 수열은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얘는 발산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애들은 발산하게 되더라. 요겁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가볼게요. 첫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이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해보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가 등비수열을 표현하세요라고 하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정하게 첫째 항을 R로 줬어요. 이 녀석을 R 이렇게. 그랬더니 어때? 공비도 R이니까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래서 R의 n제곱이 일반항인데 R이 어떠냐에 따라 수렴 발산이 결정이 되더라. 방금 했던 걸 일반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보다 크면 아까 발산이었죠. 그죠? 1보다 크면 발산. 1일 때는 1의 거듭제곱이니까 1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3번 잘 봐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부등호를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얘네들도 n을 거듭해서 곱하다 보면은 공비를 거듭해서 곱하다 보면은 무한히 곱했을 때 0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0으로 수렴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아까 부호가 왔다 갔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한진동이나 무한진동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는 2번, 3번이 수렴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렴 조건이 되겠어요. 해서 수렴 조건에 1은 포함되지만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등비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거보다 먼저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라서 이렇게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등비수열은 이거 그대로 공비 기준만 따져주면 되겠다. 그래서 공비 기준으로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가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범위에 들어있는지만 보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수열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보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은 전부 등비수열이에요. 맞죠? 그래서 n이 거듭 제곱되고 있는데 그게 밑에 들어있는 녀석이 공비가 되겠다. 자, 첫 번째 5분의 3은요. 수렴 조건 범위에 들어있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들어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쭉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으로 수렴이라고 하면 되겠고 두 번째 마이너스 6의 n제곱은요. 공비가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라 이거는 무한 진동하면서 발산합니다. 맞죠? 세 번째 7의 n제곱은요. 7이 밑이 7인데 이게 1보다 커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네 번째 이거는 표현만 살짝 바꿔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인데요. 1의 n제곱도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수렴 조건인 0으로 수렴하는 조건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얘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공비의 크기를 보고 수렴하면 1로 수렴하는지 0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면 어떻게 발산하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 요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방금 했던 게 2번의 1번 내용이었어요. R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지. 첫 번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조건만 확인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1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체크하시고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봤을 때 A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표현된 등비수열은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공비 R에 대한 조건은 똑같이 갈 겁니다. 다만 첫 번째 항 봐봐. 첫 번째 항이 곱해져 있는 녀석이니까 만약에 얘가 0이 되잖아? R에 의미가 있니? R은 엄청 커도 되고 엄청 작아도 되고 상관없어. 왜? 어차피 0을 곱할 거니까 모든 항은 0으로 다 수렴하겠지, 그지? 첫 번째 항도 0이고 두 번째 항도 0이고 공비가 뭐가 되든. 그럼 이때는 공비 상관없이 첫 번째 항이 0이면 수렴 조건이 만족됩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R이 아닌 어떤 다른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렴 조건에는 그 숫자가 0이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 위에 정리했던 공비의 범위가 수렴 조건이 되더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아래쪽 예제 보면 이게 이제 수열 표현이에요. 중괄호 모양이 수열이라는 걸 표현한 거고 그 일반항을 안쪽에다가 적어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n이 적용되는 데가 x 플러스 5 항에는 적용이 안 돼. n이 이쪽에만 적용이 되거든. 맞지? 그럼 이거는 구조적으로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을 n을 1 한번 집어넣어 보면 뒤에 게 0제곱이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5라는 게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우리가 a라고 표현한 이 녀석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수렴 조건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5면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5면 뒤에 공비 4분의 x 플러스 1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나. 또는 x가 마이너스 5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공비인 4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야. 이렇게 부등호를 풀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첫 번째 항이 0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아래쪽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여기 3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상황인 건지 쭉 보시고 쌤이랑은 다음 장 넘어가서 필수 예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 볼게요. 다음 극한값을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인데 여기 쭉 훑어보니 지금 우리는 등비 수열을 하나의 모양만 다뤄왔는데 지금 얘네들 예시들을 보니까 어머나 공비가 서로 다른 애들이 막 섞여 있어, 그지?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런 유형은요 이제 방식을 공비가 가장 큰 값으로 나눠서 극한값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좀 볼게요. 결국은 등비 수열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면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문제. 분자를 보면요. 8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거 한번 풀어서 써볼까? 얘는 8의 n제곱 곱하기 8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끊어서 써볼게. 3의 2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한 번만 더 써보면 앞에는 이제 8의 n제곱 지수를 n에 맞춰놨으니까 얘도 지수를 n에 맞춰보자고. 그러면 3의 제곱을 계산하면 9의 n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 9분의 1.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요. 이거는 참고 삼아 지수가 2배에 묶어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수가 2 곱하기 n-1이니까 2를 먼저 적용하면 9의 n-1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결론은 두 번째 항, 분자의 두 번째 항의 공비가 9야. 지수를 맞춰봤더니. 그래서 첫 번째 항은 8이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조정을 하면 얘는 9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등비수열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8의 n제곱과 9의 n제곱이. 괜찮지? 그러면 이것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공비가 큰 걸로 나눠보자고요. 나누기 전에 방금 했던 것처럼 지수를 통일시켜야 돼. 알았지? 지수를 n으로 지금 통일시켜놨죠? 그러면 나눠보자. 뭘로 나눌 거냐?
공비가 큰 9의 n제곱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써볼게요. 그래서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극한의 대상이 되는 식이 분모부터 써보면 9의 n제곱 나누면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9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이니까 한꺼번에 쓰면 9분의 8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분자로 올라가서 8 곱하기를 앞에 써놓을게요. 8 곱하기 9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9분의 8 전체의 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거 쓸게요. 9의 n제곱 곱하기 9분의 1이 했으니까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9분의 1 이렇게 남겠죠. 괜찮죠?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면 그 n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아,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여기서 적용할 수 있구나. 적용되는 위치 9분의 8입니다. 공비가 9분의 8이면 수렴 조건 만족하죠? 이거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아하, 9분의 8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면 그 앞에 뭘 곱한다 하더라도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요. 뒤에 거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남는 숫자는 분모 1, 분자가 9분의 1, 분모 1 생략해서 9분의 1 이렇게 도출합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게 좀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서 다뤘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 B 이거를 좀 참고해서 얘도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공비가 큰 9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분자의 최고차항은 9의 n제곱에 9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그 개수를 9분의 1이라고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보니까 3의 2n제곱이 9의 n제곱이잖아요. 그죠? 얘 개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1분의 9분의 1 이렇게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 B처럼 추출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공비가 큰 걸로 나눈다. 이거를 해주세요. 괜찮지?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제일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었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필수 이제 12번인데요.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수렴하는 입니다. 수렴하는. 그냥 수열이 아니라 수렴하는 수열이래요. 그래서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이렇게 표현되겠죠? 극한 수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밖에 없고 일반항을 극한을 보내봤더니 어떤 값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알파라고 하자. 아래쪽 풀이도 알파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어머,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이 각각 수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분모가 0이 아닌 나누기는 다 각각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표현하면 AN 쭉 찾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어디로 가? 알파로 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알파로 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공비가 4자리와 3자리가 막 섞여 있어요. 2자리도 있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자리로 나누면 되지, 그지? 공비가 큰 걸로 나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공비가 큰 게 최고차항처럼 간주를 해서 그놈들의 개수비를 가져와도 된다고요. 어쨌든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 표현을 한 번만 더 할게요. 풀어서 써야 되니까 n을 무한대로 가져갈 때 분자부터 처리하겠습니다. 4의 n 플러스 1제곱은요. 4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풀어서 쓸 수 있겠죠? 지수 법칙으로.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an은 그대로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분모 4의 n제곱 an을 마치 개수처럼 미리 써놓을게요. 4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두 번째 거도 3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9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럼 벌써 모양이 보이죠? 4의 n제곱이 제일 공비가 큰 녀석이니까 얘로 나눌 거란 말이죠. 이번에는 한꺼번에 표현해 봅시다. 4의 n제곱을 나누면 요거는 약분이 될 거고 여기 아래로 4의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 아래로 4의 n제곱이 내려갈 거고 여기 아래로 4의 n제곱이 내려갈 거야. 그치? 그런데 공비가 큰 걸로 나눈 이유가 0으로 가는 걸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면 AN이라는 거는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지만 바로 표현할게. 얘는 알파로,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지만 공비가 큰 것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하거든요. 맞지? 이거 4분의 2의 n제곱이니까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0으로 수렴하는 거겠지. 4분의 3의 전체 n제곱이니까. 그래서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니까. 따라서 결국은 B쪽은요, 어차피 0으로 수렴하는 녀석들이었어. 따라서 남는 거는, 자, 분모는 알파가 남고요, 분자는 4가 남는구나.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해서 문제에서 이게 2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AN 수열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뒀는데 그 알파는 2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아 이게 이제 공비가 제일 큰 걸로 나눠야 뚝딱뚝딱 되는구나가 느껴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건데 아니네. 오케이.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자, 키워드가 수렴하도록이에요.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거나 0으로 수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수렴하도록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봅시다. 결론은 수열이니까 n을 1, 2, 3, 4 무한대로 보낼 때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거를 따져보라는 얘기거든. 근데 수렴하는 경우에 x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수렴 조건을 여기다가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n에다가 1 넣은 게 첫째 항인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n제곱이 똑같아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일반항을 x 곱하기 x 빼기 2 전체의 제곱이라고 일반항을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뭐야. n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n에 1 넣으면 첫째 항이 x 곱하기 x 빼기 2고 2, 3, 4 하면 거듭해서 걔네들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가 첫째 항이면서 공비가 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거 첫째 항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뭐죠? 그 수렴 조건을 적용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렴 조건은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가 공비면서 첫째 항인 요 녀석이 1 이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가운데는 x에 대한 2차식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연립부등식인 걸 아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 한 가지 하고요. 이쪽 부분 한 가지 해서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야겠다. 알겠지? 그냥 풀리는 건 아니고 얘가 1차면 그냥 x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한번 해볼까? 이거 첫 번째라고 하고요. 이걸 두 번째로 할게요. 위에다가 첫 번째 우변을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빼기 2x가 크다 마이너스 1 여기 1번 내용이야. 그러면 우변에 있는 상수항을 좌변으로 넘겼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래. 마침 좌변은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면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x는 실수니까 x 빼기 1도 당연히 실수겠죠.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인 값이 나와.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뭐만 피하면 돼? 0이 되는 상황만 피하면 돼. 따라서 여기 조건은 x가 1만 피하면 돼. 맞지? 1만 아니면 실수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1만 제외하면 돼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면서 연립이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오른쪽 것도 만족해야겠죠? 그대로 전개할게.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넘겨올게요.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넘어와서 0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요건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뭐 깔끔한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근해 공식을 쓰든지 뭐 제곱근을 풀든지 해야겠어요.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요. 는 0을 만족하는 걸 먼저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x 근해 공식 바로 쓸게요. 는 0이라고 하고 짝수니까요.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을 쓰면 1분의 생략 마이너스 절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빼기 AC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좌변이 두근 1 빼기 루트 2와 1 더하기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될 거면서 0 이하다라고 하니까 이거 사이값으로 풀자라고 했습니다. 사이값 요거를 여기 있는 부등호를 시옷처럼 생각해서 사이값으로 풀자.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녀석은 작은 값 1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큰 값 1 더하기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하더라. 따라서 이거는 연립부등식이어서 둘 다를 만족시켜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1만 피하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면 1 빼기 루트 2는 음수예요. 1 빼기 루트 2에서부터 1 더하기 루트 2는 양수죠. 그리고 1보다는 큰 녀석이에요. 이렇게 만족하는 범위에서 누가 딱 제외가 돼야 되냐면 1이라는 녀석이 한 요 정도 있다고 할게요. 1이라는 녀석이 정확히 제외가 딱 돼야 돼. 맞지? 그러면 요 범위 써놓고 x는 1을 제외해요. 이렇게 해를 찾아도 되고요. 적어도 되고 또는요. 이거를 구분해서 1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은 제외해야 되니까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1만 제외한다라는 걸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가 조금 뭐 깔끔하지 않아서 이렇게 무리수 형태로 썼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1번 내용은요.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똑같아서요. 우리가 공비가 수렴하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x 곱하기 2 빼기 x의 n-1제곱이에요. 이번에는 또 n을 무한대로 보내볼 건데 n이 적용되는 대상이 2 빼기 x밖에 없어. 이 녀석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가 첫째 항인데 n에다가 1 넣으면 2 빼기 x의 0제곱은 날아가니까 1이니까 x가 첫째 항이 되는구나. 이 녀석이 우리가 말하는 a,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a. 따라서 여기는 두 가지로 쪼개야겠죠. 가장 간단하게 수렴하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첫 번째는요. 첫째 항인 x가 0이 되면 공비 상관없이 그냥 수렴한다고요. 요거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x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공비인 2 빼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니까 이거 한꺼번에 가능하겠죠. 2 빼고 마이너스를 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0 또는 밑에서 나오는 x의 범위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x의 최종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도 한번 해보시고 자 필수예제 14번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럴 때 아래쪽처럼 공비가 얼마인지 지금 정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비의 케이스를 나눠서 함수를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봐봐. 1 플러스 r 제곱분의 r 제곱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r은 일단 마이너스 1은 피할 거래요. 다행이네. 얘는 발산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피할 거래요. 나중에는 이 조건이 없으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점검은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수렴이든 발산이든 점검할 때 r의 범위를 이렇게 썼죠. 수익선 한번 더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이랑 1 요거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발산, 마이너스 1인 경우 발산,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 수렴, 1일 때 수렴, 그러니까 1 이하였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발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 구간에 맞춰가지고 케이스를 구분해주자. 이걸 썼어. 오케이? 자, 그래서 순서는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1보다 큰 쪽에서 음수 쪽으로 와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양수 쪽으로 와도 됩니다.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또는요. 구하기 쉬운 순서대로 R이 1일 때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구해보고 지금은 뺄 거지만 그 다음에 4일 때 수렴하니까 구해보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잘 봐. 자,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까지만 표현할게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여기 R로 바꿀게. 공비가 이렇다면 앞으로는 요거를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뭐야? 0으로 수렴하는 조건이야.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구간이야 라고 해서 이거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도 한꺼번에 발산 조건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한꺼번에 쓸게요.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겠죠, 그죠? 그래서 R이 1일 때는 어떻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데, 그래서 전체 구간을 요렇게 4개 구간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 괜찮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1 더하기 n제곱분의 rn제곱 한 번만 더 쓰고 요거 가지고 연습 삼아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n제곱.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실은 수렴 조건부터 쭉 써요. 그래서 절대값 r이 1 이하다. 즉 0으로 수렴하는 경우지, 그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렇게 바로 표현할게요. 극한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요. n을 무한대로 보냈다고 표현하고 얘는 1 더하기 0분의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0.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1, 극한은 항상 0이야. 이렇게 표현되고요. 두 번째, 수렴 조건부터 볼게요. R이 1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R이 1이면 바로 갈게요. 이거는 극한을 보내기 전에 식 자체가 1 더하기 1의 n제곱분의 1의 n제곱. R에다가 1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의 n제곱은 1이니까 이 녀석은 2분의 1이라서 극한값도 2분의 1로 고정됩니다. 수렴 조건 했고요. 그 다음에 발산 조건을 갈 건데요. 사실 1을 했으니까 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를 제외했잖아, 그지? 넘기고 이제 발산 조건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식을 한번 더 적어볼게.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 R의 n제곱이죠? R의 n제곱 이렇게 된대. 자, 이제 발산하는 조건이면 아까 우리 뭐 8의 n제곱, 9의 n제곱 이거 했듯이 공비가 큰 걸로 나누자고 했죠. 그럼 여기는 공비가 R밖에 없으니까 R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 되겠다. R의 n제곱. 그럼 여기도 R의 n제곱, 여기도 R의 n제곱 이렇게 돼요. 그치? 나누게 되면 이 식이 R n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R의 n제곱은 발산인데 발산하는 거 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0 더하기 1 분의 1이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1로 존재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공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 지금은 이렇게만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이제 fx야 r을 x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거를 함수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구간에 따라서 값들이 다 다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걸 가지고 뭐 함수의 위치 관계도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예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